가격등이 이러고 죽는 거가 시세 차이로 봐서는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같이 가면서 막 이상한 구호를 시켜요. 막 아자아자 파이팅 이런 거. 구호 외치고 그냥 짧게 써놨죠. 재사건 하스키를 캔슬할 수가 없는 거죠. 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절차, 그렇죠. 수많은 절차도 거쳐야 되고 공유자들끼리 또 모여서 내 땅을 또 어디 가질 거면 그런 또 손사인 안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공동 소유자가 32명. 한 땅에 32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본 거는 100명이 넘는, 한 땅에 100명이 넘는 것도 김성재 할아버지의 땅에 대해 물어보았다. 저희가 구입한 땅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혹시 매매를 또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땅이 만약에 공동 지분이 아니고 이제 혼자 어르신 혼자 지분이다, 단독 지분이다라고 한다면 한국 지분에서 세계가시 조심하는 주권될 수도 있고. 예. 네, 지금 30만 원에 한다고 했죠. 이분들은 100만 원 넘게, 평당 150 주고 샀는데 시세는 3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5배 비싸게 팔았습니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였다. 1억 5천이야. 100평이요. 100평. 100평이 1억 5천 거가 시세 차이로 봐서는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 지분자가 32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32명한테 오늘 받아야 되나 뭘 이건 알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쓸 수 없는 땅이라고 봐야 되고, 가격도 책정을 할 수도 없고,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 이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건물을 짓거나 팔 수는 없어도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고 싶다는데 아버님이 노자국으로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이제 거의 피땀 흘렸거든요. 작은 이분들은 진짜 1억 5천이나 되는 거금을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이렇게 기획에 그동안 담아셔서 힘들게 이건 산 진짜 빼도 박도 1억 5천을 노후를 선물해주고 싶었던 이게 김성재 원금도 할아버지. 받기가 그 힘듭니다. 소망을 영영 그나마 이제 이룰 수 팁을 없는 잠깐 것일까?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공유자들한테 그나마 이제 아직까지 좀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공유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등기부에 떼보면 편지 쓸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 번호 적고, 아, 나 여기 같은 공유자인데 내 땅을 막 예를 들면 1억 5천에 샀으면 내가 조금 싸게 팔 테니까 좀 살 의향이 있냐, 이렇게 전화번호 남기고 하면은, 예, 잘하면 아까 이분이 32명이 있다고 했죠. 31명한테 다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냥 그분들 중에 꼭 한두 명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빠져나오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부동산 계약 후에는 피해를 봐도 그 보상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시고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확인은 필수겠죠. 네. 하지만 이 제작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알아도 당한다. 예, 계약을 안 할 수 지금부터는 없는 기획부동산에 상황을 몰래 만든다라는 취직, 말인데요. MBC 직원이 과연 몰래 잔입해가지고 기획부동산에서는 소비자들을 몰카를 어떻게 친 겁니다. 입어놓을지 이제 그 직원 영업 행세를 해서 방식에 대해서 기획 취재해봤습니다.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어떻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일까? 그곳에서 일하는 박상호 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막 전화기 하나 주고 독설일처럼 해서 전화기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거. 같이 가면은 막 이상한 구호를 시켜요. 막 아자아자 파이팅 이런 거. 네, 이제 다단계 업체 그런. 기획이 약간 다단계 업체 약간 네, 그런 거 그런 시키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부동산 전문 지식을 배우면서 억대 연봉을 목표로 일했지만 역세권, 현실 토지 많이 전문, 달랐다. 역세권 실적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제 그 단체로 기획들을 남겨가지고 많이 2시간씩 일해요. 왜 실적이 안 나오냐. 그다음에 나온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세워서 박수치기 하고 돈 시상하고 3천만 원 묶음으로 막 동시 묶음으로 그 단상에다가 딱 놓고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나오면서 박수를 치라고 해요. 1동. 그러면서 그 3천만 원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미치죠. 쟤는 보러 갔는데 저만큼만이 한 방에 3천만 더 원. 열심히 하게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기본 월 150만 원은 벌 수 있고 짧은 근무 시간에 주말 지금 편식 경공매 부동산 직원, 그러니까 경매 공매 부동산, 그러니까 위장을 한 겁니다. 기획부동산 직원이라고 그렇게 기획부동산 자기 입으로 기획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경매 회사로 둔갑해서 경매 컨설팅 회사로 둔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 이름이 뭐 우리 경매, 뭐 신한 경매 이런 왠지 은행권이랑 짬뽕을 시켜가지고 약간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른 기획부동산. 제작진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면접을 보았다. 지금 면접 일을 하면서 보러 다른 갔거든요. 데서 알면서 얼굴 벌어가면서 시간도 좋겠다. 그래 땅도 사고 이러면 어떤 일인지 조금 알고 가고 싶은데 설명을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부동산에 있어 연도가 어떤지 뭐 지목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잖아. 실적 올려라 이런 거 없네 여기는. 여기는 실적보다도 땅을 이제 누가 뭐 내가 좋으면 내가 사두고 또 누가 자기가 직접 산다고 얘기하죠. 내가 또 사고 뭐 이제 그런 식이니까 크게 부담도 없고 마음이 없이 편하더라니까요. 이게 듣던 독서실 대로 지금 사무실은 독서실 분위기에 이게 지금 자리마다 전화기가 놓여 기획부동산은 있었다. 다 독서실 분위기. 독서실 의자 조그만 자기만의 1인용 조그만 의자로 따다다가 붙여놓고 지금 구호 외친 거 들리세요? 그리고 한 사람씩 앞에 나와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일 잘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 거 잘한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약간 좀 밀리기도 하지만 한번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하고 어제 토요일에 만났어요. 만났냐 아마 실시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서 제가 꼭 계약을 해서 오래 입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령대가 있으신 주부들이 나는 많죠.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큰 듯했다. 이번 달에 그런 대박을 낼 수 있도록 진짜 누구나 이제 1000대 이상 소득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보자고요. 1000대 이상 소득을. 자, 서울행사는 대박냅시다. 서울행사 대박냅시다. 파이팅! 요거 나중에 전문식 전문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 기획부동산들은 이제 기획부동산의 교육자료. 교육자료, 교과서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내용. 교과서. 실제로도 사람 응대하는 개발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곳인데 자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응대해라. 그런 아주 세부적인 걔가 자료가 문제 있습니다. 중에 진짜 썩은 땅을 많이 해줘. 왜냐면 그래야 이제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 땅을 외워서 썩은 땅을 판다고 했어. 그 공시지가 하고 집원을 보니까 선화지였죠. 송전탑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선화지 자체는 공시지가가 3,900원. 이번엔 투자자로 기획부동산을 찾아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땅을 판매하는지 직접 지금 이제 확인하게 투자자로 찾아갔다고 투자자를 이제 위장해서 찾아갔다고 하죠. 제주 신공항 이때 당시도 이제 신공항 제2공항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성산 쪽에 기획들이 많이 작업을 했었죠. 지어져서 4월 2일 날 됐거든요. 여기는 이제 호남 사람들은 KTX 90%가 역 주변 보고 나면 하는 거고요. 대체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지역의 땅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이 금세 개발되고 값도 오를 것이니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라 했다. 그럼 오늘 계약서 쓰고 갈 거야? 그냥 갈 거야? 오늘? 땅안 받아주세요? 계약서 써서 돈 내가 물어봐. 내가 지금 일찍 나와서 가. 왜 그러는 거니? 땅 찾기가 그래 절단이야. 이분 땅도 보지 않고 돈을 입금해야지 땅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획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번지수를 안 알려줍니다. 오늘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뭐라고? 텔레비전 되지. 마음도 급하시지. 상담 받자마자 계약을 바로 진행하고 싶어 하셨다. 상담을 받은 기획부동산은 총 6곳. 각기 다른 개발 지역을 보냈지만 영업 방식은 비슷했다. 그래서 특징별로 나눠보았다. 첫 번째, 역세권 주변 땅이 곧 상업지역이 된다. 역세권이 기획부동산들이 말하기가 편하고 사람들이 제일 솔깃하기 때문에 이제 타겟이 된다고 보시죠.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해라. 모아가지고 우리는 시급 투자해요. 시급은요 일단 7,900만 원만 넣으세요. 땅 좀 받으시잖아.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욕심내지 마세요. 투자는 기본이 분산이 분산. 그래서 부산 투자, 저도 이제 부산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산 투자는 저랑은 틀리죠. 나는 생각해주는 것 같지만 기획부동산은 땅을 여러 명에게 지분으로 팔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권하는 것이다. 세 번째, 땅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 오는 거는
그런 건 저희는 건지수는 안 가죠. 열무등본이 임의로 보고 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건지를 오픈할 수 없어요. 지명을 땅 모양, 등기 나왔을 때 이 땅 모양하고 일치는 안 되나 확인해 보세요. 내가 건지 안 된다, 그럼 사지 마세요. 지분은 왜 안 알려줘요? 지번을 알려주면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땅 주소만 알면 토지의 성격이나 이용 규제 사항 등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계약 전에 땅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제작진에게 구입을 원한 경기도 화성 지역의 땅. 예, 지금 지금은 아파트 논이지만 주변에 이런 여기서 농지가 500m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연기 옆에서 건설될 흩갈리기가 좀 개발이 편하죠. 될 수밖에 없는 곳이란다. 한 3년 되면 역사가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부리면 그 일대 뭐 상업시설들은 무슨 사물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상업시설, 근데 그거 상업지의 그걸 알지 못한다고. 지금은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고요. 땅의 팔자는 용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에 따라 팔자가 바뀌어요. 역사가 완공되면 그 주변 논밭들도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을 뽑아왔다. 역시나 이 땅도 공유자가 21명이나 된다.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주변 껴있으면 껴있을수록 좋은 게 절대 찾아가 아니에요. 땅에 대해 알아보았다. 평당 한 300 정도 했어요. 그거 엄청 비싸요. 지금 이제 역에 가까운 거는 130, 지금 거의 최소 2배 이상은 가격이 빼고 있어요. 저랑 저랑 어디를 말해갑니까? 한 7, 80만 원 갑니다. 이 사람들 산 사람들이 뭐 200만 원 산 사람들이 하나만 떨어지는 거야. 상업지역으로 바뀔 거라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사업적이다 그냥 대중도 못하는 거 아니까 이게 농민들이 푸신다는 이게 전부 시 같은 얘기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절대 농지, 말 그대로. 용감을 지어라. 말 그대로 절대로 농사를 지어라. 그런 개념이지. 이 땅의 토지 이용 계획을 검색해보니 생산 녹지 지역이면서 절대 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이었다. 현재는 이용 규제가 돼 있어도 용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시청에 확인해보았다. 여기 들어왔다고 모든 지역이 그 역세권화돼서 개발되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왜 이제 영화인 서해안 북선전철의 향남역입니다. 향남역은 개발 건축이 되는 땅은 평당 지금 200만 원이 넘어가죠. 근데 역세권에도 지금 평당 20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절대농지는 이미 100만 원이 채 안 됐었죠. 화동판처럼 정리해놓은 농지라서 정리가 안 된 땅에 비해 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낮단다. 과장, 허위 사실로 영업을 하는 기획부동산 문제는 없을까? 주로 이제 그런 팩트에 관한 거짓말들은 주로 이렇게 네, 공식적인 이 문서로 변호사님이랑 제가 좀 주로 이제 인연이 되는데요. 이분이 마케터들, 변호사, 마케터들이 하는 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혹시 부동산에 법적으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 찾아가시면 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는 이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행정 지도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관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행정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가 자기가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안 당하기 위해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법은 공부다. 특히 토지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더욱 필요하단다. 주식, 펀드 등 다른 투자 방법도 많은데 왜 이들은 땅을 선택한 것일까? 그냥 모은 돈이 있는데 요즘에 은행도 넣어봤자 뭐 이자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낮고 기획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고 이렇게 이분들처럼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쪽에서는 보면 소액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좋은 땅이 자기한테 소액이라 하지만 기본 1,000만 원. 그래서 다들 토지 투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 망설여진다는데 내가 산 땅이 뭐 쓸모없는 땅 혹시 사지 않았나? 나중에 팔리지가 않으면 어떡하나? 또뭐 그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토지 투자라는 게 항상 그 불안한 마음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토지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 토지 투자만 10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16만 5천 제곱미터. 토지 투자 전문가 전은규 씨에게 성공 노하우에 대해 5년 전 들어보았다.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용도지요. 개발이 불가능한 농어촌, 특히 농립지역이나 보전자 들어간 땅들 그런 건 좀 피하시고. 제 또한
하나 피해야 하는 갑자기 제 얼굴이 나오니까 조금 도로 뻘쭘하네요. 없이 주변이 땅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맹지는 땅값이 아무리 개발지 인근이라도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조그만 도로가 아니고 최소한 2m 이상,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지 주변 땅 모양도 이쁘고 도로에 붙어 있고 용도도 좋은데 개발지가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없다.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 외에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단다. 구입하려는 땅 주변 지역에 혐오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봐야 한다는데 뭐 철탑이 없는지, 뭐 묘지나 뭐 축사 이런 게 없어요. 다행히 여기는 뭐 철탑이나 묘지 같은 것도 없고 축사도 없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하남시에 있는 땅을 보러 갔었습니다. 허물판이었던 이곳도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면서 땅값이 3배나 올랐다고. 이렇게 이면을 심어놓은 거는 보통 외지인들이 많이 심어놓죠. 왜냐하면 농지를 갖다가 심어놓고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외지인들은 관리하기 편한 이제 나무들을 이제 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경우는 건축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서 반드시 관공서에 확인을 해봐야 된단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좋은 나무가 한 평방미터당 몇 그루가 또 있냐. 너무 빼곡히 쓰면 또 그 벌목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가장 까다로운 게 이제 국산 소나무가 좀 토종 소나무가 좀 벌목이 쉽지 않거든요. 너무 어린 나무도 벌목 허가가 안 난다는 점 기억해두자. 생각보다 확인할 것들이 꽤 많았다. 정보가 곧 토지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제 땅에 좀 겁을 내시고 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소액 물건들은 발품을 누가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너무 고정관념 얼매이지 마시고 이렇게 좀 많이 발품 파시고 노력을 스스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제가 5년 전에 찍었던 영상을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다시 보니까 좀 그때 당시 평창, 제주도 이런 핫한 지역, 춘천, 레고랜드 그때 당시에 기획들이 활성화된 지역들이 있었고 또 지금은 판교의 금토동이나 또 새로운 지역들이 역세권 이런 뜨는 지역들이 기획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획이 5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저는 계속 예전보다는 좀 규모는 작아졌지만 좀 기획부동산도 진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기획부동산 아까 제가 강남에만 많다고 했지만 요즘은 현지 부동산에도 기획 1층 부동산으로 위장해서 하는 기획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딱 가셨을 때 기획인지 아닌지 1층 부동산은 그냥 현지 중개사라고 생각하지만 중개사 그냥 꾹뚜각시를 심어놓고 이제 결국은 기획에서 이제 땅을 공급하는 건데 그런 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현지 부동산 가서 사투리만 쓴다고 다 현지 원주민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몇 번을 발품을 좀 최대한 많이 파셔야지 여기가 기획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또 최근에 상담건 보면은 하남에 있는 기획당을 또 많이 샀습니다. 하남에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에 평당 100만 원대, 200만 원짜리 땅이 있는데 그래도 하남의 일반적인 땅은 개발 가능한 땅은 5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훨씬 싸다고 들어가시면 이제 기획에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남도 좀 생각보다 좀 기획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하시고 좀 투자에 임하시고 이 기획부동산은 항상 주변에 아직까지 분포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렇게 지방으로 좀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점점 기획들이 이제 서울 사람들한테 좀 안 먹히니까 요즘에 세종시나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쪽으로 좀 지방으로 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획 부동산도 좀 진화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좀 조심히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분 투자 절대는 못해요. 물론 이제 역세권 같은 특수한 경우 빼고 일반적인 땅은 좀 조심하시고요. 지분이라고 해도 좀 소수 인원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50평, 100평 미만의 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는 좀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부동산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항상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